쭉 넘어가서 우리 이제 22, 23, 24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2, 23은 쉽고 24가 조금 어렵죠, 그치? 자, 22부터 보겠습니다. B랑 E-2B에서 극대일 때라고 했어, 그치?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만 대충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B랑 E-2B 얘네가 뭐야? 두 근이라는 얘기지. 두 근.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마이너스 4x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되니까 사실 0이 확정근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잘 생각해봐. 자,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라는 건 얘네들이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네들도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E-2B랑 B랑 더해서 0이 된다. 그래서 B가 2인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네, B가 2이기 때문에 뭐야? 얘가 하나는 2고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A 값이 1이란 얘기겠지. 개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이 새끼들 바로 그거구나 하고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서로 반대. 마이너스 2A랑 2A. 얘네들이 더하면 0이네? 그럼 얘네들도 더하면 0이겠다. 그지? 왜냐면 하나 0이 확정근이 있어서 그래. 여기 B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죠? 넘어가 있습니다. 자, fx랑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데 x는 1에서 극소값 24.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푸는 문제예요. 요거. x는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g1 값이 24라는 얘기고 g'1 값이 0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나가는 붕심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의 별표 3개.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우리가 풀 수 있는 어떤 한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요게 중요해요. 구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딱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다 감소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다 증가래. 요 상태 이해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써져 있지만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구나. 그럼 f'x의 부호가 x축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기 fx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0, 0, 0, 0, 0, 0 해서 0 나오니까 얘는 연속이다. 그제? 그 다음에 f'x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b, 여기다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b. 둘도 연속이네요. 그쵸? 연속이면서 여기가 0 갖다 집어넣었을 때 f'x 값이 같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둘 수 있겠다. 그지? 거기까지 알아놓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쌤이 이런 걸 왜 지금 꺼내냐면 이거 그림 그려야 돼. 그림을 안 그리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보다 작을 때 감소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상태인 거예요. f'x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f'x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근이 된다라는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얘가. 이해되세요?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입을 할 수 있냐? x가 0보다 작다랑 크다 중에 여기 작다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지. 왜? 마이너스 1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 되니까 b 값이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저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얘가 지금 x가 0보다 작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자, 우리 지금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냐, 쌤한테 문제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좀 어려워. 한 방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펜 놓고 뭔가 따라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군 하면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으로 추론을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f'x 얘 지금 2차 함수 형태로 여기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치? 이 상태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연속이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질 때는 꼭 완전 제곱식 형태로 두고 어디가 꼭지점이고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얘 먼저 그려보자. 우리가 아는 정보는 얘니까. 얘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근을 그었을 때 분명히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1일 거다. 그치? 그래야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왼쪽이 음수, 오른쪽이 양수가 될 거니까.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0을 기준으로 0에서는 뭐라 했냐,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음수지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은 다 양수라고 했지. 그치? 그럼 뭔가 그 여기 얘가 지금 기점으로 가지는 0이 여기 있다면, 그지? 0의 왼쪽은 얘가 할 거고 오른쪽은 이제 얘가 할 건데, 오른쪽이 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기 뭔가 음수인 구간이 껴있잖아. 0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지? 그럼 0은 적어도 여기 보다 왼쪽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해야겠네. 이해돼? 0이 여기 있어줘야지만 여기까지도 양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양수가 될지 뭐 이렇게 될지 뭐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지점은 찾았고 이제 0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0의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그 위치가 찾았고 0을 만약에 여기라고 해보면 0이 근이야? 0이 근이라고 하면 어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돼.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여기가 x축이라서 이제 b가 0이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요 마이너스 1이 근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x축이야. 그치? 만약에 여기가 0이라면 0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b니까 걔가 0이 되는 거야. x축 위에 있으니까. 그치? b가 0이라면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a가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아? 자, 이게 첫 번째 0이 근이었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2분의 1, b가 0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a가 0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 0은 요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 0이 여기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아, b가 음수구나. b가 음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b가 음수. 그래서 2a 근데 이제 0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쌤이 원래 0을 분리를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분리를 시켜본 건데,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려면 b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그래서 b가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 b가 0일 때 a가 2분의 1인 것도 여기 사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쌤이 분리해서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b가 음수인 경우에는, 자, 이제 여기가 뭐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까지는 0보다 작은 공간인 얘를 사용했고요. 이제 얘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둘 다 지금 a가 마이너스 a가 꼭지점의 x좌표야. 그치?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0이라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이해돼? 여기 꼭지점 x좌표라니까 둘 다. 그치? 둘 다 꼭지점 x좌표가 여기야. 그냥 편안하게 들으라 했어. 자, 꼭지점 x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a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그치? 자, 이 첫 번째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a 값은 이런 값을 갖겠네. 0에서 1 사이 값.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해지냐면 얘 있잖아. 얘도 꼭지점이 마이너스 a거든.
근데 걔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주면 연속이 아니야. 아니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여기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조건이 뭐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연결돼줘야 돼. 근데 얘는 사실 뭐야? 어차피 얘가 얼마나 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간에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연속만 돼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00 집어넣으면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b에서 끝나요. 얘는 별로 알 게 없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고 여기가 0일 때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거든요. 이해되세요? 요게 원래 얘만 봐봐. 아까 쌤이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0일 때 한번 했었지 방금. 그지? 걔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연결되면 어차피 마뿔 계속 유지되니까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0이 딱 된 거야. 여기서 0이 되면 어때? 마이너스 a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a가 꼭지점 x좌표인데 그치? 그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는 거는 여기서 0보다 마이너스 a가 크다. 즉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돼.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다른 저 밑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연결돼도 연결만 되면 된다. 왜냐면 요 오른쪽만 쓸 거니까. 그치? 연결만 되면 된다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연결만 되면 되는 상황이 아니지. 맞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무조건 여기 있는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위쪽에 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여러 번 그림을 그리면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붙어도 되고 여기보다 이렇게 떠 있어도 되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인 이 녀석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꼭지점의 y좌표니까 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거야? 사라져줘. 이거 어떻게 없앰? 됐다. 됐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그래서 b가 2a-1이니까 저기다가 2a-1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이 아니고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갖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a 값이 돼요. 근데 a 값이 여기서 음수인 걸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a 값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b 값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온 b 값을 더하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고요. 얘네 둘이 더한 게 최대값이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더하는 건데, 봐봐, 쌤이 말했잖아. 어차피 이거 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풀어봐 하면 바로 풀지도 못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야? 얘기하고 싶은 것만 잘 들어봐. 어쨌든 우리가 그림 그려서 풀어내는 거 이런 거 꽤 많이 봤잖아, 문제에서. 그렇지? 이 그림 그려서 푸는 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들을 나눌 수가 있겠냐는 거야. 다른 문제 막 많이 풀어봐야 소용없어. 이 문제 하나라도 A값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찾아내는 거, 이런 부분적인 힌트들만 얻어도 우리 3.8점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어. 왜냐면 이 문제 딱 하나 나오는 게 3.5점 정도 되거든. 이거 가지고 이 마이너스 1이 여기인 걸 해석할 수 있냐? 이게 3.5점짜리 문제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섞었으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까지 분리를 해야 돼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 문제를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존나 어려운 문제야 이거. 알겠지?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이 문제로 꼭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A, B가 막 졸라 어렵게 나와 있어도 이렇게 얘네 가지고 좀 풀 수 있게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얘는 근데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11, 12 이렇게 두 개만 풀어볼게요. 11, 12. 왜? 너무 배고파? 네. 배고파? 네.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 그래프는 x는 a랑 b에서 만나고 x는 c에서 두 함수 값의 차가 최대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그림 대충 그렸나? 이런 느낌. 그래서 여가 a고 여가 b인데 그 a랑 b 사이에 어떤 함수 값의 차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딱 봐도 지금 기울기가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fx-gx, 즉 함수값의 차라는 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 c일 때 절대값 씌운 이 녀석이 최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hx를 갖다가 fx-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c를 넣은, 여기 절대값을 씌워서 c를 대입한 값이 얘가 최대라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hx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최대라는 건 미분 가능하잖아. 잘 생각해 지금부터. 자, 미분 가능한 녀석의 절대값을 씌워서 최대가 된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녀석, 뭐 이건 아니겠죠. 짝수 함수일 거야.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갖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얘를 뭘로 들어볼까? 이걸로 하자. 이차함수로 하자 그냥. 어차피 두 개 함수 a, b 값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hx로 할게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뭐냐면 여기 a랑 b인 지점. 그러면 hx가 뭐야? fx에서 gx 뺀 거니까, 그치? 차이니까 여기가 차이가 제일 큰 지점이 되는 거야. a, b 사이에서, 그치?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지점이 바로 c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 절대값을 씌워서 올린다? 라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된다. 그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게 c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c일 때가 우리 뭐냐면 꼭지점, 즉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A, B를 막 비교해 놓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 그지? A가 더 큰지, 뭐 A, B의 기울기 중에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누가 더 큰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건 없어. 그렇지만 뭘 알 수 있냐? C일 때의 미분 계수가 0인 건 알 수 있다. 따라서 H'X가 F'X-G'X인데 거기다가 C를 갖다 집어넣으면 걔가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무조건 0이라는 얘기야. 얘를 여기 있든 여기 씌워서 올리든 둘 다 무조건 0이잖아. 그지? 얘가 0이기 때문에 아, 얘랑 값이 같구나. 따라서 2번이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죠? 자, 이거는 어떤 성질 때문이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뺐다? 그럼 당연히 hx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 c가 제일 크고 그 제일 큰 지점에서는 당연히 미분 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 미분 계수가 0이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아시겠죠? 자, 12번. 좌표 평면 위에 0,2가 있다. 0에서 2 사이인 t일 때 원점 O와 y는 이 위에 있는 점 어쩌고 저쩌고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의 교점 B라고 하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세요. 자, 여기 뭐 0,2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 2 사이인 t랑 그리고 y는 2 위에 있는 점 P, 얘가 t,2죠. 맞아요? 이 t,2랑 5를 연결한 얘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의 교점을 B라고 하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림 다 그렸어? 그릴만 해?
이 정도는 이제 문제를 읽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계속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P가 이 T점이 0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T가 밖으로 나갈 일은 없어, 그치? T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ABP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A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ABP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때? B의 좌표도 찾아줘야겠지?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뭐 넓이를 구하려면 B의 좌표를 찾긴 해야 되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PT랑 O의 중점이잖아, 여기가. 중점을 M이라고 하면 2분의 T, 1이겠네? 맞아? X끼리 더해서 반띵한 거, Y끼리 더해서 반띵한 거. 그지? 그리고 원래 요 OP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서 T분의 2예요. 그럼 그거랑 OP랑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지. 얘네들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아,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어쨌든 여기가 A라는 거 아니야? 달라지는 건 없지? 제발. 달라지는 거 없지? 없잖아. 없잖아. 맞아? 맞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 구하는 거는 개꿀이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기울기 Y에서 Y좌표. 자, 이거 M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T인 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에 X에서 X좌표 빼고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T X 플러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B의 좌표가 0,4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해되세요? 끝났죠, 그러면? 자, APB 여기 넓이 구합시다. 자, 여기 길이는 T예요. 그리고 여기 길이는 2에서 4분의 T제곱 플러스 1 뺀 겁니다. 맞아? 자, 그럼 넓이를 구해봅시다. FT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저기서 저거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의 T값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니까 미분하고 그래프 그려서 시입세 해갖고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방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 얘가 조금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23, 24, 25 이렇게 3개. 다른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다른 거 풀자. 21. 자, 21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함차함수 fx가 다른 조건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쌤이 이거를 왜 넣었냐면 이 fx는 9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요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뭐 물론 다 알 수도 있지만 세 근을 그으면 a, ar 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fx-9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a, x-ar, x-ar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다 썼어, 3명 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골랐어. 자, 앞으로 이 fx랑 어떤 상선 k랑 서로 같다라고 두고 그것의 교점에 대한 언급을 줬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차함수가 있는데 x축은 어딘지 몰라. x축은 모르는데 요 y는 9라는 녀석이랑 만나는 점이 a랑 ar이랑 ar 제곱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 말은 뭐야?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fx를 아홉칸 끌어내리면 걔네 셋의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래는 fx가 여기 있어가지고 x축이 뭐 여기 있었을지도 몰라. 뭐 어떤 건지 모르지겠지? 근데 얘를 갖다가 9칸 끌어내렸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웃칸 끌어내리면 얘가 x축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fx랑 gx의 교점이 a랑 b다. 그러면 fx-gx가 최고 차항인계수 알파 놓고 x-a, x-b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fx를 gx만큼 끌어내려. 이게 아니야. fx랑 gx랑 서로 같다고 두고 왼쪽으로 넘기면 그게 뭐야? 우리 그게 교점 구하는 식이지. 그지? 그 교점을 구했더니 최고 차항인계수는 뭔지 모르지만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식을 한 방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fx랑 9랑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근을 구했더니만 얘네 셋이 근으로 나왔다 라고 한 방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1 나오는 거랑 이거 미분해서 2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고 22번 봅시다. 자, 22번 풀기 전에 25번 먼저 볼게요. 빠르니까. 자,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정수 k 밑줄 모든 정수 k. 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되게 더럽게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거 샌드위치 정리로 풀어줄 거야. 샌드위치 정리로. 그래서 2k-8하고 4k제곱 플러스 14는 무조건 이런 관계 있죠. 가운데 있는 값은 몰라 나도. 근데 얘네 둘 값은 이런 관계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정수에 대해서 만족시키려면 그 제일 작은 값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요. 마이너스 10부터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 얘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1 빼기 f 마이너스 1이 10인데 여기 2 있는 거 넘어가니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2부터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까지. 그래서 f0 빼기 f 마이너스 2 또한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4가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풀어주시면 돼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니까 그치?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해가지고 요거 집어넣고 빼서 이거 집어넣고 빼서 하시면 됐습니까? 자, 요거까지만 하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 아니 어려워. 그래 이거 다음 시간에 하자. 왜냐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 단원까지 그 쌤이 풀어준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들 다 풀어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웬만하면 짱 중요한 끝낼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어삼시사 할 건데 어삼시사가 우리 마지막 교재야. 그래서 어삼시사를 할지 수능 특강을 할지 조금 고민 중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삼시사 하기 전에 수능 특강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능 특강을 수원수투 할 거고 확률 통계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확률 통계를 따로 짱 중요한을 하려고 해요. 근데 확률 통계는 다 일단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다음 시간에 끝낼게요. 네.